전쟁과 시장 사이, 한국 투자자가 지금 진짜 봐야 할 것들. 이번 충격은 이미 현실이다. 그러나 패닉보다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처음에는 제한적 군사 타격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태는 순식간에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됐다. 강경파가 권력을 장악한 이란은 보복카드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을 꺼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것은 항상 가능성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현실이다. 그리고 그 충격의 진앙지는 다름 아닌 한국 주식시장이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코스피는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져 단 이틀 만에 5,100선마저 내줬으며 하락률 12.06%는 2001년 9.11 테러 당시 기록인 12.02%마저 넘어서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숫자로만 보면 충분히 공포스럽다. 그러나 지금 이 글을 읽는 이유가 공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잠시 숨을 고르고 구조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 상황에서 즉각적인 정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답을 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신호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구간에서 가장 나쁜 선택은 공포에 의한 즉각적인 행동이다.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온 사실이 하나 있다면 전쟁 초기 충격이 가장 클 때가 바로 매도의 최악 타이밍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텨야 한다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다. 지금 내가 어떤 구조 위에 앉아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구조를 기반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구조를 보는 눈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단 조건이 같을 때만. 전쟁이 터지면 시장이 폭락한다는 공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시장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불확실성 국면에서 더 크게 흔들렸다. 막상 개전이 선언되자 불확실성 해소라는 역설적 해석이 나오며 오히려 반등이 나왔고 그의 S&P 500은 연말까지 쭉 올랐다. 2003년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였다. 개전 초반 일시적 하락이 있었지만 전쟁이 진행되면서 S&P 500은 연말까지 연초 대비 크게 회복했다. 2023년 10월 하마스 전쟁 때도 최대 6% 하락 후 3주 안에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2024년 6월 이스라엘 이란 12일 전쟁에서도 유가가 잠깐 뛰었다가 휴전 이후 빠르게 안정됐다. 이 사례들이 공통으로 시사하는 것은 하나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축적된 공포가 실제 개전 이후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시장이 모르는 미래를 두려워하다가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오히려 그 공포를 소화하고 방향을 잡기 시작하는 구조다. 트럼프가 주요 군사행동을 반복적으로 주말에 단행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주말 동안 비트코인 등 24시간 시장이 공포를 먼저 흡수하고 48시간이 지나면서 제한적 타격, 단기전 가능성 같은 분석이 나오면서 공포가 가라앉은 사이 월요일 주식시장은 이미 최악의 충격을 한 차례 소화한 상태로 열리게 된다. 그런데 역사에는 이 공식이 완전히 무너진 단 하나의 사례가 있다. 1973년 욤키푸르 전쟁이다.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하면서 원유 공급이 실질적으로 끊겼고 S&P 500은 고점 대비 42% 폭락했다. 1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 5,800만 원이 되는 충격이었고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 7년 반이 걸렸다. 다른 전쟁들이 몇 주 만에 회복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다. 그리고 그 결정적 차이는 단 하나였다. 석유 공급이 실제로 끊겼느냐 아니냐. 과거에 수많은 중동 전쟁에서 총알은 오갔어도 석유는 계속 흘렀다. 하지만 1973년과 지금 2026년에는 공통점이 있다. 에너지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전략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아쇠를 쥔 곳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다. 이번 사태를 분석할 때 과거 전쟁 사례들을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호르무즈 봉쇄는 예고편이 아니라 이미 본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폭 33km짜리 좁은 바닷길이다. 이 길 하나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 하루 약 2천만 배럴이 통과한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매일 약 2조 원어치의 기름이 이 길 하나로 지나가는 것이다.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에서 30%가 통과하는 이 해협이 봉쇄될 경우 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유가가 현재 배럴당 70달러 수준에서 120에서 13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1973년 오일 쇼크의 재현 시나리오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부 반전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출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고 이란 외무장관도 봉쇄가 전면적이 아닌 제한적임을 시사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파티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위기 지속 시 추가 전략 비축유 방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IEA 회원국의 전략 비축유는 14억 배럴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의 해소가 아니라 완충에 불과하다. 전략 비축유는 무한하지 않고 봉쇄가 수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 쿠션도 한계에 부딪힌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주가 하락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유가 상승이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가격으로 확산하며 물가 상승이 최장 1년 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내 소비자 물가가 5.1% 상승한 선례를 고려할 때 전쟁 장기화 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지고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 눌리고 여기에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빠져나간다. 이 네 가지 도미노가 지금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단순한 지정학 리스크가 아니라 구조적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가 열려있는 셈이다. 미국과 한국은 같은 전쟁을 전혀 다르게 경험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다. 셰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된 미국의 호르무즈 의존도는 전체 원유 수입의 7% 수준에 불과하다. 하루 약 1,300만 배럴을 자체 생산하는 미국은 오히려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기업들이 수익을 거두는 구조다. 이란을 치면서 중국의 핵심 에너지 공급망도 동시에 흔드는 지정학적 전략이라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거론된다.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를 압박하는 트럼프의 외교 행보가 무작위로 보이지만 실은 중국 포위 전략이라는 하나의 줄로 꿰어진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면서 에너지로 돈을 버는 구조인 셈이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 위치에 있다. 한국은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72%에 달하고 이 중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온다. 원유는 200일 이상 비축 여유가 있지만 나프타는 재고 주기가 30에서 60일, 국가 동력원인 액화천연가스는 14에서 30일에 불과하다. 편의점에 비료하면 동네 편의점 납품 트럭이 다니는 길이 딱 하나인데 그 길이 막힌 것이다. 당장 오늘 문을 닫지는 않더라도 봉쇄가 2-3개월 이상 이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신한투자증권 이진경 연구원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타격이 미국 대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 신용 위험과 결부된 리스크 프리미엄이 환율에 반영되면서 원화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매를 촉발하는 구간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17년 만에 1,500원 선을 돌파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이중으로 오르는 구조가 된다. 유가 상승에 환율 약세까지 겹치면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의 원가 부담은 단순 계산 이상으로 커진다. 코스피는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는가?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하다. 3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코스피는 누적 19.3% 폭락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각각 1150포인트, 214포인트가 증발했다. 매도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됐으며 양대 시장의 20분간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동시 발동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현대차 마이너스 15.80%, 기아 마이너스 14.04%, HD현대중공업 마이너스 13.39%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했다. 특정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무너진 셈이다. 개장 초 코스피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 8,648억 원, 6,343억 원의 매수세를 형성했지만 외국인은 2조 5,208억 원가량의 주식을 쏟아내며 버티는 개인과 이탈하는 외국인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외국인이 파는 이유는 단순하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로서도 대외 변수가 불안한 가운데 유동성과 환금성이 가장 높은 한국 시장에서 우선 현금화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 시장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팔기 좋은 시장이라는 역설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제 유가가 급락했고 코스피는 1.4% 이상 반등하며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됐다. 이것이 지금 시장의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기업 실적도 금리도 아니다. 트럼프 발언 한마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여부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등각할 때마다 휘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역사상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6차례의 사례에서
발동 후 5거래일 평균 수익률은 3.4%, 20거래일 평균 수익률은 7.7%였다. 공포가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이 통계적으로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 패턴이다. 이번이 1973년에 재현이 되느냐, 아니면 2003년처럼 빠르게 회복하느냐는 결국 호르무즈가 언제 열리느냐에 달려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팔아야 하나, 더 사야 하나의 이분법적 판단이 아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버티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이 불안의 근원은 단순히 주가 하락이 아니라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데 10%가 빠졌다면 그게 기업의 문제인지, 전쟁의 문제인지, 외국인 수급의 문제인지를 구분해야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면 반도체 수요와 AI 관련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삼성증권 조아인 연구원은 전쟁 양상의 불확실성이 높아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수 있지만 펀더멘털과 이익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주가는 펀더멘털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외국인이 팔기로 마음먹은 국면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업도 단기적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사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현실이다. NH금융연구소는 이란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고 전쟁이 3개월 이어질 경우에도 성장률이 0.3%포인트 낮아지는 동시에 물가 상승률은 2에서 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단순한 주가 조정이 아니라 실물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경고다. 전쟁 장기화 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경기 방어를 위한 금리 인하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으로 급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름값 상승이 생산 원가를 끌어올리고 환율 급등이 외국인 자본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유주나 방산주를 들고 있다면 유가 상승 국면의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S-오일 등 정유주는 이번 혼란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이 수에도 타이밍이 전부다.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거나 협상이 진행되면 유가와 함께 주가도 빠르게 되돌아온다. 단기 급등에 뒤늦게 올라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결국 세 갈래 길이다. 증권가는 미국 이란 전쟁이 제한적 종전으로 귀결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에서 70달러까지 하향 안정화되며 증시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지상군 투입 등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는 초강세가 유지되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부정적 파급력이 확대돼 증시의 추가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CNBC. 지금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동은 세 가지다. 첫째, 보유 종목 중 에너지 비용에 민감한 업종의 비중을 점검한다. 항공, 해운, 석유화학,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이 특히 해당된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의 실제 봉쇄 지속 여부를 꾸준히 추적한다. 단순 정치적 종전 선언보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안전보장 시그널이 나와야만 원화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매 가능성이 완화되고 금융시장의 안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증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공통된 조언이다. CNBC, 트럼프와 이란 지도부의 협상 시그널, 미 해군 호송작전 투입 여부, 이란 내 추가 보복 동향이 지금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 포인트다. 셋째,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올인이 아니라 분할 접근이 유효하다.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화학 기초 소재 가격이 연쇄 상승하며 응답 기업의 92.1%가 원료 공급사로부터 가격 인상 통보를 받았다. 폴리에틸렌 가격은 평균 13% 인상됐으며 기업의 71%가 원료 공급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을 통보받은 상황이다. 타임. 이미 실물 경제 깊숙한 곳까지 충격이 전이되고 있다는 신호다. 금과 채권은 전통적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내 일부 비중을 확보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유효하다. 결국 이번 미국-이란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다.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구조적 재편이자 그 피해가 호르무즈에 묶인 아시아 그리고 한국에 집중되는 비대칭 전쟁이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에너지 생산국으로서 수혜를 누리고 있고 중국은 에너지 봉급망 타격을 받고 있으며 한국은 그 사이 어디에도 완충장치 없이 노출되어 있다. 전쟁이 끝났을 때 가장 크게 오르는 것은 가장 크게 팔린 것들이라는 역사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그 전제는 에너지 공급이 다시 정상화되고 호르무즈가 열린다는 것이다. 1973년처럼 그 전제가 무너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 이 둘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투자자로서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공포가 가장 짙을 때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포지션을 냉정하게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